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갑진년의 신수를 보는 방법을 2편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수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운을 볼 때 대운이 있고 연운이 있고 월운이 있고 일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진은 월운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월운은 또 연운을 넘어서지 못하죠. 이 대운은 나의 명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연운은 나의 것이 아니고 밖에서 우주에서 들어온 기운입니다. 이 기운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세운입니다. 그래서 대운과 세운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운은 예를 들어서 갑진년인 연운이 왔다. 이러면 이건 누구한테나 똑같이 들어가는 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나의 개별적인 명에 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세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세운이죠. 연운은 각자의 명에 따라서 기륭화복이 다르게 발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어떤 사람은 흉하게 발동할 수 있습니다. 대운은 뭐예요? 명을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명은 무엇을 한다는 쓰임의 구조죠. 그 쓰임의 구조를 대운이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쓰임이 더 잘되게 하는 것인지 혹은 아닌지, 혹은 쓰임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꾸든지 하는 것이 대운이다 이겁니다. 명과 대운을 보고 명이 무엇을 목적하는가를 보고 여기에 연운을 대입해 보는 것이다 이거죠. 즉 명의 구조 조정된 상태에서, 대운에 의해서 구조 조정된 상태에서 연운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신수를 보는 것은 명이 기준이 아니고 세운이 기준입니다. 세운. 그래서 세운의 연간을 뭐라 그래요? 이거 연간이죠. 이것을 세군이라고 합니다. 갑진년이면 갑목이 1년의 운세를 대표한다 이거죠. 세군이, 즉 연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됩니다. 보통 월운을 가지고 명이나 대운에 대입해서 무슨 달이니까 명이 어떻다, 일진이 어떠니까 명이 어떻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점이죠. 점. 일종의 점입니다. 명학과 점학은 다릅니다. 명학과 점학은 다르죠.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명리적 해석 코드로 점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학적 방법이고 명학적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연운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사건이 정해지는데 그게 드러나냐 아니냐입니다. 명에서 받아들여서 그 사건이 크다고 말할 수도 있고 별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연운에서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연운을 내 명과 대입해서 찾는 겁니다. 나의 사건이니까 나의 사건은 내 명과 연운의 대입입니다. 갑진년은 갑진년 자체에 독특한 에너지 흐름과 작용이 있습니다. 그걸로 갑진년의 전체 시스템이 어떻다, 큰 흐름은 어떻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내 사건은 내 명에 연운이 개입되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연운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건이 언제 전개되느냐, 그것은 월운 일진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월운과 일진은 연운의 사건의 시간표죠. 연운의 사건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무슨 달 무슨 날 이렇게 전개된다. 무슨 날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연운의 사건이 어느 시기에 펼쳐져서 작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이라는 연운이 월운에 의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갑진년 사건이 내 명과 대입을 해서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에서 터지느냐, 탈자가 생긴다면 탈자가 어느 달 어느 날에 생기냐, 무슨 달에 탈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연운에서 탈재라는 사건이 생겨야 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연운에서 재탈이 없으면 월운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재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월운은 사건의 시간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달이니까 재탈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월운은 연운 안에 있고 일진은 월운 안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진이 월운을 뛰어넘고 연운도 뛰어넘어 명에 대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이 이러니까 좋다 나쁘다로 간명합니다. 그런 것은 점학적 해석이다 이겁니다. 뇌정법 같은 것이 그런 건데 이것은 명리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쓰는 사람은 써도 되지만 명학적 기준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 관법은 연운에서 모든 사건을 찾고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월과 일진을 보는 거다 이겁니다. 시간표를 찾는 것이 월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을 분석하고 대운을 대입해서 명의 구조 조정되는 것, 흐름이 바뀌는 것, 한난조습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대운에서 찾아놓고 연운을 봐야 한다 이겁니다. 갑진년의 신수는 개년 갑자월부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갑진년은 기적으로 신자진의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입춘이 돼야만이 병인월 입춘이 돼야만이 갑진년의 운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월부터 갑진년의 기운이 발동한다 이겁니다. 갑진년의 자월부터 발동되는 것은 뭐냐면은 갑진년은 신자진으로서 기운이 흘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묘년 갑자월부터 이미 갑진년의 신수가 발동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갑진년 신수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운기가 흘러왔는지를 파악해야만이 미래의 운기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민년에는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해서 지나온 이민년에는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시도하는 해였습니다. 이민년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시작하는데 목표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민년 다음에 개묘년에는 어떻습니까? 개묘년에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가 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 구체화시키려 하는 것이 진행된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년에 펼친 것을 개묘년에는 구체화시키고 마무리하려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운을 내 명에서 조절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모두 이것은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수를 본다는 것은 자기 명 기준에서 연운과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묘년에 많은 사건들을 만들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육식간지 각자의 연운은 연운 특유의 에너지가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에 관계없이 이민년 에너지는 무엇을 시도하고 시작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한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묘년 에너지는 뭔가를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하던 일을 구체화하고
실속을 차리려 하는 운입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 생각만 하고 있던 것, 어렴풋이 진행하는 것들을 실제로 실행되는 해입니다. 신축년에는 묶였다가 이민년에는 튀어나가는 기운이라 속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타켓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시작했습니다. 계묘년은 그런 것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에너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운을 4명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다 이겁니다. 계묘년을 긍정적으로 쓴 명은 상당 부분 자기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계묘년은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마무리하려 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여기에 습이 발생하면 판단력에 착오가 와서 넓게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착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 외의 변수들이 잘 안 보이죠. 나의 명에 있는 한얀 조습에 의해서 온도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묘년의 운을 자기 명의 속도대로 쓰게 됩니다. 이런 것이 월의 어느 지점에서 걸리는지에 따라서 사건, 사고,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계묘년을 부정적으로 쓴 사람은 시야가 좁아져 판단 미스가 나와서 어려움이 따르고, 긍정적으로 쓴 사람은 구체화시키고 야무지게 마무리를 잘하여 목표 성취를 하게 됩니다. 연운은 나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밖에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것을 내가 잘 맞추어서 쓸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세운을 보는 거죠. 갑진년은 아직 수목의 기운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계묘년에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은 갑진년 봄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수의 기운이 남아있으니까 운을 볼 때는 운의 연속선 상에서 봐야 한다 이겁니다. 갑진년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민 계묘년이라는 것을 거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운을 지나왔나를 봐야 한다 이겁니다. 갑진년에 병인 정묘월로 진행이 되니까 계묘년 운의 영향력은 해묘미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정묘월까지 운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계묘년에 일이 안 풀리면 정묘월까지 안 풀리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본인이 계묘년에 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잘 안 되면 밀려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운의 흐름을 월의 흐름까지 계산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계묘년의 흐름은 화토가 명의 중심에 있지 않은 명들은 금수가 중심인 명들, 금수가 중심인 명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나죠.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 개입을 해도 밖에 바람 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바람 분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도 바람 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조건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입니다. 계묘년은 금수가 왕한 명들은 생각만큼 속도도 안 나고 포커싱도 잘 안 됩니다. 아직도 뭔가 마무리가 안 돼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한테 수리 의뢰를 망가져서 수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미달쯤에 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수리 중입니다. 그렇게 밀려가는 겁니다. 화토가 발달된 명들은 계묘년에 상당 부분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죠. 명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계묘년에 꼬인 상태가 왜 꼬였냐? 본인은 꼬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것만 봤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대부분 남들도 그러는데 하며 자기 합리화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거라도 한 게 다행이야 하며 삽니다. 이런 상태가 갑진년에 드러나게 됩니다. 갑목이 그럼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갑목이 어디서 왔냐. 이민년에서 온 거고 멀리는 기해년에서 왔습니다. 기해년에 했던 정신적 연결고리들이 갑을년에 걸쳐서 앞으로 갑진을사가 오자. 올해부터 갑진을사가 오죠. 갑을년에 걸쳐서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까운 세력적인 부분인 이민 계면년은 목의 시작이 드러나는 거죠. 이 에너지가 청간은 수생목으로 가고 지지는 목생화로 가게 됩니다. 청간은 뭐예요? 이렇게 인계로 와서 갑으로 갔으니까 수생목으로 간 거죠. 이 지는 뭐예요? 인묘진 사호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에서 화로 지금 전환하는 상태가 진이다 이거죠. 그래서 청간은 목 입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지는 화로 넘어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청간은 뭐예요? 청간은 마음이고 정신이고 이 지지는 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지지가 앞서가죠. 지지가. 그러니까는 몸은 앞서는데 이 내 머리는 뒤에 있다 이겁니다.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갑진년에 중요시 될 것 중에 하나가 계묘년에 진행된 것, 지금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갑진년은 뒷꼭지가 잡혀 있다. 그래서 지금 계묘년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계묘년에 양달이 걸쳐 있으면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갑진은 진토 위에 있는데 갑진은 진토 위에 있죠. 갑목은 시작한다는 의미죠. 이미 이민년에 시작했습니다. 공간적 구성으로 진행이 됐는데 가시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이것이 갑진년에는 성패 부분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성패. 노출된다, 드러난다. 이민계묘로 풀어낸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시성을 띠게 되죠. 갑진은 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땅을 갈아엎었다는 뜻이죠. 농사 시작입니다. 이때가 보릿고개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이제 7월달에 농사가 시작하잖아요. 벼농사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겨울철에 뭐예요? 양식을 다 먹고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죠. 옛날부터 진월에는 뭐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보릿고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은 이미 떨어져서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먹을 것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갑진년에는 에너지가 모두 밖으로 움직입니다. 청간지지가 다 그런데 중요한 코드의 하나가 갑목은 뭔가 시작하려 하는데 수에 묶여 있다 이겁니다. 혹은 수에 대한 미련을 남겨두고 있다. 뒷꼭지가 잡혀 있는 겁니다. 수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고 화는 아직 멀리 있다 이거죠. 갑목은 뭔가를 하려고 나갔다가 전환하려고 이제 하는데 진토는 뭐예요? 목과 화의 전환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갑진년 병인을 판이 바뀐다고 입춘이라 이때 뭐 판이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묘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직 멀었죠. 빠르면 진월, 늦으면 신월에 일이 풀리게 됩니다. 이민년부터 스타트 걸려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묘년에 마무리가 안 된 명절은 갑진년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확장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중요한 것은 수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수는 진토로 들어가서 지금 숨는 거죠. 수는 인계수로 나왔던 것이 진토로 숨는 겁니다. 요거는 갑진은 뭐예요? 요거는 수가 입고된다 혹은 임묘된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숨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 역할로 무엇을 했던 명들은 수를 드러내기가 힘들죠. 수는 정리되고 감춰지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수의 에너지가 죽는 거죠. 목은 드러나게 되고 그냥 갑진년 하나만 말하면 판을 엎는 겁니다. 계묘년에 진행되던 일이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게 되면은 수 때문에 갑진년 초반이 계묘년에 한 것 때문에 엉켜 있습니다. 뒤에 잡혀서 화는 아직 멀고 간목이 변화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고리고개를 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진월에서 미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신월에 이렇게 경계가 걸리게 돼 있죠. 큰일 저지른 게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명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 사정이죠. 연우는 나의 개인적 사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명과 세운을 대입해 보는 것이 신수죠. 연우는 개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연우는 누구나한테 적용되는 거죠. 갑진년을 명에 대입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신수를 잘 보려면 우선 명을 잘 봐야 하고 명의 그릇과 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명의 희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운을 대입해야 됩니다. 청간은 청간에 대입하고 지지는 지지에 대입하면 됩니다. 연운은 누구한테나 옵니다. 갑진년이라는 것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명을 잘 파악해서 바뀌지 않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서 운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갑진년 운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오니까 내가 노력을 했느냐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공평한 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갑진년이 나한테 불편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겁니다. 노력해야 한다 이거죠. 갑진년의 진토는 수를 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나 화로 갑니다. 진토는 목에서 화로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민 계묘년에 수를 어떻게 썼냐 이겁니다. 만약에 사주에 수가 제인 명들 토일주는 수가 제죠. 토일주는 수가 제가 되죠. 토일주는 이민계면인의 수가 노출돼 있었죠. 근데 같은 년에 수가 들어가죠. 그러면 수를 재를 노출시켜서 다뤘던 명들은 갑진년에 노출이 안 되죠. 정리되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부도난다. 수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연관된 것이라면 갑진년에 인묘된다, 죽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간목이 소토하니까. 그러나 이런 흐름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갑진년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감춰지고 보관됩니다. 그러면 수의 작용은 정지되는 거죠. 목은 드러나고 수는 정지됩니다. 그게 갑진년의 첫째 조건입니다. 목이라는 것이 지지로 진행된 것은 즉 이민년에 시작한 것이 계묘년에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가시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민년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민년은 막연하게 실행하는 거죠.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시작할 때는 끝나는 지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결과를 인식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가 이민년의 시각인데 계묘년은 이민년에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구체화되고 직접적으로 가시화되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되죠. 거기서 패착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꼬이는 것, 엉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명의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화토가 있어서 텐션을 갖고 있는 명들은 타겟을 형성해서 끌어주고 있으면 타겟을 정할 때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그것이
조금만 잘 안 돼 있어도 타켓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잘 안 된 명들은 개묘년 갑자을쯤 수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했던 것을 수정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데 본인은 자각을 못하니까 그것을 계속 주류적 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예 자기가 이민년에 설계한 것들하고는 다른 모양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완전히 기비 새는 거죠. 임묘년에 하던 일이 갑진년에 노출됩니다. 계묘년은 노출이 안 되었다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진년에는 목의 행사가 목으로 펼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해이다 이겁니다. 가깝게는 이민년에 시작된 것이 노출됩니다. 노출된다는 것은 보여진다는 것이고 보여지게 되면 어떻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갑진년에 대한 중요 부분들입니다. 수생목이 노출된다는 것은 수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수가 진토에 보관되는 것이 갑진년인데 임신호를 기점으로 진행이 돼야 수생목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진월에서 미월 사이에 화운 아닙니까? 월로 화우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갑자월부터 무진월까지 힘듭니다. 수생목의 옳고 그름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가 터져 나오게 되죠. 여하튼 임묘년에 펼쳐진 에너지가 갑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되죠. 수에 대한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진토로 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이겁니다. 수가 잘 보관돼야 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갑목이 수에 잡혀 있어서 화로 넘어가려면 상당 부분 힘을 써야 넘어갑니다. 명이 화가 발달되어 있는 명들 혹은 고중한 명들, 조한명들을 고중한명이라고 합니다. 조한명. 고중한 명들, 습의 영향을 덜 받는 명들은 진월쯤 되면 일정 부분 자기 포지션을 찾습니다. 그래서 화월의 습을 조절해야 신월을 만나게 됩니다. 갑진년이 갖는 에너지를 보면 몸은 앞서죠. 마음은 뒤처지죠. 마음은 수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뭔가 머뭇거리고 털어내는 것,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뭔가를 결정하는 것, 덜어내는 것. 갑진년의 키워드가 새로워지는 것인데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갑진년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몸과 마음의 불균형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갑목의 시도가 진토를 소토해서 새로운 에너지로 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초반은 동적이고 임신월 후반은 정적이 됩니다. 이 말은 갑진년 자체의 운기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불균형이 갑진 자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쪽으로 뭔가를 시작하고 개간하고 밖으로 나가서 뭘 해보려고 시도하는데 갑진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후반으로 갈수록 갑목이 진토에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에서나 주변 조건이 목상화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갑진년이라는 운이 지역에 어떻게 작용할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운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시간을 공간으로 해결하고 공간을 시간으로 해결하는 것이 개운법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을 켜거나 피서를 가는 것도 시간을 공간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시간이 힘들면
공간을 잘 활용하면 개운이 되죠. 목생화가 발달된 지역은 갑진년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민계묘년에 시도했던 것을 갑진년의 결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금수가 강한 형태로 돼 있으면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도하다가 주저앉게 되죠. 후반이 정적으로 진행되니까 완성되지 않고 바깔다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원을 볼 때 지역을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본다면 목화가 발달한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혹은 화가 발달돼 있으면 습한 지역이 좋죠. 수가 발달되어 있는데 습한 지역은 내년에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 조절을 잘해야죠. 일을 되도록 벌리지 말든지 일을 벌려놓으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뒷꼭지가 잡혀 있습니다. 밭을 갈아놓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죠. 서울도 지역별로 나눠서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한만 본다면 크게 4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호서라고 그러죠. 여기는 호남, 여기는 영동, 여기는 영남, 이렇게 우리가 크게 4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한난조습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똑같은 어느 지역 동네에도 한하고 난하고 조하고 습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도 모두 나눠집니다. 공간들을 나눠서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진년운도 공간 대입을 해봐야 한다 이겁니다. 사주도 하나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